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과 비리 기업인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들이 오고 갑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네,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번 실실해서 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사면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채택하는 삼권 분립 그리고 사회 정의를 자칫 흔들 수 있을 만큼 아주 민감하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정치적인 사면은 아예 못하게 돼 있거나 네. 아니면 해도 부정부패 공직자는 완전히 제외하게 돼 있거나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휘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대통령을 위대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대통령이란 존재는 사법부의 판결을 막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절대 권력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면을 많이 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3년 사이에 특별 사면이 아니라 그 어렵다는 일반 사면만 4번 했어요. 전두환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비리 공무원들을 일반 사면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비리 공무원을 풀어줬군요. 예. 왜냐하면 군사 쿠데타로 들어서서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유혈 진압도 벌였기 때문에 빨리 행정 공무원들을 끌어들여서 장악해서 집권 기반을 다져야 되니까 비리 공무원들 다 용서해주고 감옥 같은 기록 같은 거 다 지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권 기반을 좀 세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특별 사면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어떤 이유로 볼까요?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시행한다면 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재벌 총수를 풀어주고 기업들마다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지금 몇백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600조, 700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들을 끌어내서 그동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제 살리기, 실업 감소. 그러니까 결국 투자와 고용 확대 같은 걸 갖다 끌어내서 경제를 살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는 총수들을 풀어줄게. 그 대신 이것 좀 해줘봐. 이렇게 협조를 끌어내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뉴스 보면은 미국은 17대 대기업들이 청년 백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공동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기대하는 게 이런 걸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선거가 없는 해를 골라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선거가 있을 때 이런 거 하면은 형평을 무시했다. 사면을 왜 대통령이 남발하느냐. 선거 때 표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가 아주 적기인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역대 정권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면별 특징이 있었습니까? 조금씩 특징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경제 살리고 국민 통합 때문에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2003년 이후에 벌어진 사면은 모두 특별 사면입니다. 네. 일반 사면은 워낙 범위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상이 뒤바뀔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후에 일본 식민 지배 하에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을 왕창 풀어주는 일반 사면.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후에 80년 신군부 군사 쿠데타 후에 요때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또 문민 정권이 시작된 뒤에 일반 사면이 컸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는 다 특별 사면이죠. 특별 사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문제가 됐던 비리 인사들을 봐주면서 체제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타협형 특별 사면이 있고 셀프 사면이라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자기가 풀어주는 셀프 사면이 있고 친위 체제 구축용. 네, 그렇죠. 그다음에 끼워 팔기 사면. 이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면 속보이니까 딴 거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준다. 끼워넣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정권 때 인물 봐주기로는 제일 극적이죠.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정호영, 허삼수, 이학봉 다 집어넣는데 임기 만료 직전에 다 풀어주죠. 예,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사면이냐 그런 말이 나왔었죠. 네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정권 때 핵심 인물 박지원 의원,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별 사면 복권으로 풀어준 것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풀어줬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풀어줬고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를 풀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이제 다음 볼까요? 다음 자기 측근을 또 봐주기, 셀프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죠. 이제 셀프 사면 이거 참 창피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특히 그랬죠. 자기
큰 형님이라고 하는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 자기 밑에서 정무수석 비서관 했던 김효재 의원, 자기 형님 이상득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자기가 풀어줬습니다. 진짜 형님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셀프 사면이 있었어요. 자기의 재정적 후원자인 강금원 회장, 자기 최측근 안희정 지사, 여택수 행정관, 뭐 신계륜 비서실장, 최도술 총무비서관 등 자기 측근들이 이제 사면에 쭉 포함됐던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별한 형태 끼워 팔기 특사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부정부패 비리를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공직자들을 갖다 다 처벌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엄히 처벌했던 고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70명을 모두 사면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슬롯머신 비리의 박철원, 율곡 비리의 뭐 김종희 수석, 원전 비리 김우중 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근데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복역수, 양심수 27명을 석방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경제인과 비리 정치인들을 갖다 끼워 파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 등 경제인 122명이 사면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양심수, 소설가 황석영 씨, 시인 박노해 씨가 이제 슬쩍 끼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전양 장기수 17명도 슬쩍 들어갔고 누구를 정말 해주고 싶었는데 누구를 끼워 판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경제인들 사면은 뭐 다들 어느 정권마다 돈이 궁하니까 다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가 절정이죠. 정몽구 회장, 김승현 회장, 최태원 회장, 손길승 회장, 나승열 회장 경제인 74명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특전을 베풀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죠. 혼자만. 그 사람 혼자만 단독 사면. 그래서 원포인트 특급 단독 사면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네. 뭐라 그랬더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복귀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였는데 예. 다들 말렸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나갔죠. 결국 기업 경제인 특별 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재벌 총수 구하기입니다. 네. 예. 국가 경제 차원에서 비중이 크니까 사면 복권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면 국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꼭 재벌을 풀어줘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또 하나. 풀어주는 사람은 그런데 요즘 잡아놓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압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섰던 인권운동가들, 세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네. 농성 중인 노동자들, 네. 국가보안법을 동원해서 진보당원들 구속, 총파업 참가 노동자, 세월호 집회 참가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국민 대통합과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